저희 건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 담당하시는 김현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네, 안녕하세요. 건설 담당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네, 건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건설업은 신규 착공 물량에 기반한 원가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 자본 및 재무 부담이 여전히 과중한 수준을 지속한 한 해였습니다. 2026년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리스크 요인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겠지만 안전관리 강화 기조 등의 사업 환경, 그리고 대출 규제로 제약받는 분양 시장 등을 생각해 볼 때 등급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건설 산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초 2024년 대비 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실제로는 감소했는데요. 2025년 10월 말 기준 민간주택 분양 물량은 9만 5천 세대,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만 6천 세대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6월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분양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을 하반기로 좀 미루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정부 출범 이후 주택 관련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열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규제가 강화되었고, 그 영향으로 하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프로젝트들의 분양 일부가 일정이 재차 연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2023년 11월 5만 8천 호를 저점으로 2024년 6월 7만 4천 호까지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6만 5천 호에서 7만 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총량 자체는 일정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구성 측면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중공후 미분양은 2025년 9월 2만 7천 호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체 미분양의 40.8% 수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되었던 2010년 말 중공후 미분양 비중이 48%까지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비중 역시 역사적 고점에 근접해 있고 시장 부담이 상당히 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사업 및 재무 환경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세가 둔화되며 원가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따른 일회성 비용 확대가 수익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현장 재점검에 따른 공정 지연과 원가 상승뿐 아니라 평판 악화 및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없더라도 업계 전반에서 안전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재해가 건설사의 사업성 및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으로 커진 상황입니다. PF 신용보강 증감 추이는 등급군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주요 건설업체 16개사의 PF 우발 채무는 26조 9천억 원으로 2024년 말 27조 3천억 원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2023년 이후 신용보강 규모는 약간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증감 추이는 등급군별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사업 경쟁력이 우수한 AA 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도급사업 전개 및 정비사업 수주 증가 등으로 신용보강이 확대되었고 A급과 트리플 B급 같은 경우는 업체 간 등락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우발 채무 규모를 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준금리 자체는 과거 대비 소폭 인하되었지만 PF금리는 사업성 등에 따라 차등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망에서 2025년은 원가 부담 리스크의 터널을 통과하는 막바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보수적 수주 정책과 착공 전환의 영향으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2021년에서 2022년 원가 급등기에 착공한 프로젝트들이 준공되기 시작하면서 원가율 개선이 시작된 한 해였습니다. 좌측의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25년 매출은 전 등급군에서 감소했지만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고원가 프로젝트의 준공과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신규 프로젝트 착공이 맞물리면서 KR 유효 등급 보유 19개 건설사의 2025년 3분기 누적 EBITDA 마진은 4%로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일부 진행 사업에서 발생한 준공 손실과 미분양 관련 대손 반영이 지속되면서 원가율 개선 대비 영업이익률 개선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A급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ENC의 안전사고로 인한 재시공 및 공사 중단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의 EBITDA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재무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기성진행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증가, 신규 착공 축소로 인한 선수금 유입 감소, 일부 업체의 PF 우발 채무 현실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25년 9월 말 기준 합산 순차입금은 18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 비율 역시 등급군 전반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26년 건설업의 사업 환경은 전반적으로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 규제 지역 확대, LTV 축소 등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분양 경기 개선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나 수요 측면에서 수도권 대비 메리트가 크지 않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좌측의 공동주택 통합 실거래 가격 지수에서도 수도권 상승세에 힘입어 전국 지수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광역시와 광역도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며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착공 역시 지역 편중이 확인됩니다. 2025년 9월 누계 기준 주택 착공은 17만 세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고, 이 중 수도권 비중이 약 60% 정도입니다. 이는 사업성이 양호한 일부 수도권 프로젝트만 착공 전환되는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미분양의 77%, 중공업 미분양의 84%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분양 경기의 개선 없이는 건설업 전반의 실적 및 사업 환경이 의미 있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신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는 안전관리 기조 역시 업계에는 부담 요인입니다. 재해 예방 강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2025년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일정 기간 관련 인력의 채용이 제한되는 등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형사처벌, 영업정지, 금융권 대출 제한 등 전방위적 제재 수단을 예고하고 있어서 사고 발생 시 평판 리스크뿐 아니라 원가 상승, 자금 조달 환경 악화 등 사업 및 재무 리스크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건설업 실적은 2025년 대비 저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착공 및 분양 물량 감소로 매출 기반이 약화되면서 외형 축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된 신규 수주의 매출 인식 확대로 원가율 개선은 지속되겠지만 준공 시점의 대손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예상 대비 수익성이 저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미분양 물량 관련 대손 반영 여부나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의 지체 상금 발생,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공정 지연 등의 요인에 따라서 업체별로 수익성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분양이 여전히 분양 경기가 부진한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미수금 회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여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 촉진책을 통한 분양 성과 개선, 대손 반영을 통한 정리, 그리고 지방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LH 매각이나 임대 전환, CR리츠 편입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공사미수금을 축소해 갈 수는 있겠지만 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신규 분양 물량의 분양 성과 개선 속도가 과거 대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전반의 운전 자본 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건설업 신용등급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2025년에는 해외 프로젝트 관련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지분 투자 등으로 과중한 재무 부담을 지속한 BS 한양 등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고, 과거 대비 수익 구조 및 재무 안정성이 저하된 롯데건설, 동원건설산업, 일성건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실적 개선 및 지분 매각 등의 재무 구조 개선 노력으로 등급 및 전망이 상향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외형 축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일정 수준의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과거 대비 등급 하향 대상 업체 수는 다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따른 이벤트 리스크가 상시화되고 운전 자본 부담으로 가용 유동성이 축소되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분양 경기 둔화 국면에서 리파이낸싱 된 PF 우발 채무는 자금 조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재무 구조를 추가적으로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전반의 신용도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하여 미분양 해소 여부, 공사 미수금 규모 및 대손 반영 수준, 기분양 물량의 중도금 잔금 대출 진행 상황 및 입주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26년 건설업과 관련한 주요 크레딧 이슈 세 가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2026년 건설업 신용도의 핵심 결정 요인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공사미수금 회수를 통한 운전자본 부담 통제 여부입니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원가 재산정을 통해서 손익계산서상의 리스크는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분양 적체로 인한 운전자본 부담은 여전히 건설사의 현금 흐름 및 재무 구조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 7천호로 감소했지만 중공업 미분양은 2만 7천호로 증가했고,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는 등 지방의 분양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으로 인해서 기투입된 운전자본 회수가 지연되고 신규 착공 축소로 공사 선수금이 줄어들면서 외형은 축소되지만 운전자본 부담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도나 국면에서 착공이 지연된 사업들 중 일부는 PF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재차 착공을 연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공기 지연에 따른 원가 상승과 PF 금융비용 부담을 감안해 보면 시장에 수용될 만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할 만한 여력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요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이는 상당 기간 미분양으로 잔존하며 건설사 운전자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외형 축소로 자체 현금 창출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운전자본 부담이 가중되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될 수 있어서 진행 사업의 분양 성과 및 공사 미수금 규모,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레딧 이슈는 정부의 주택 정책이 건설사에 미칠 영향입니다. 정부의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는 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여 분양 일정 지연 및 분양가 책정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건설사의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측면에서도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제도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언했지만, 이후에 발표된 11호 대책에서 다수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 40% 일괄 적용으로 인한 자금 조달 제한, 이주비 대출 6억 원 한도 등 여러 제약이 동시에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저해하고 건설사의 사업 운용 및 유동성 관리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크레딧 이슈는 PF 우발 채무가 건설사 재무 구조에 미칠 영향입니다. 2026년 PF 리파이낸싱 리스크는 업계 전반의 광범위한 충격보다 사업장별,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비대칭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환경이 완화되더라도 금융기관의 PF 익스포저 관리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는 일부 사업장은 종전 조건 수준의 차환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분양률이 미진한 사업장의 경우 대위 변제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추가 출자 요구, 조건부 차환 등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KR 유효 등급 보유 16개 건설사의 2025년 9월 말 기준 PF 우발 채무는 약 27조 원으로 절반 이상이 만기 1년 초과 채무로 구성되는 등 만기 구조가 장기화되어 있습니다. 만기 구조 장기화는 유동성 대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체 PF 우발 채무 규모가 2022년에서 2023년 자금 경색기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축소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만기 구조 장기화가 리스크의 단순한 이연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빈도는 낮지만 2025년에도 대위 변제나 추가 신용보강 사례가 나타났고, 일부 사업장의 사업성 불확실성 역시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발행어음 인가 확대 등으로 자금 시장의 유동성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건설업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으로 직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하면 업종 전반의 유동성 경색 위험은 과거보다 완화되었지만, 개별 기업이 보유한 PF 우발 채무 수준과 사업장별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 요인입니다. 이에 PF 우발 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만기 구조 변화, 차환 조건, 분양률 추이 등 사업성 관련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건설업 전망과 주요 크레딧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 건설업 크레딧 리스크는 운전자본 부담, 정부 정책 변화, PF 우발 채무 관리라는 세 축에서 국지적이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건설 또 관심들이 많으신 산업이고요. 아유, 벌써 이렇게 질문을 많이. 김현수 수석님, 이거 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 해야 될까요? 일단 시간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계상 제가 하나만 짚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네, 나머지는 추후에 네, 좀 개별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야, 이게 참 굉장히 과거로부터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주신 질문 같은데요. 지난 세미나에서 건설업종은 기업 간 하이라키는 유지되지만 업종 전체 신용등급 수준은 한 단계 낮아지는 집합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네, 지난 9월 세미나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최근 건설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열사 합병 등 이런저런 노력이 이러한 하향 기조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요것만 좀 답변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집합적 조정은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이미 2023년 정도부터 진행 중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정도, 그러니까 등급 하향이 시작되던 초기에는 뭐 사고 발생이나 재무 부담 확대 같은 기업의 개별 이슈가 등급 조정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뭐 PF 우발 채무나 운전자본 부담 같은 업종 전반의 공통적인 어떤 구조적 리스크가 등급 조정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트리플 B급과 A급을 살펴보면 과거에 이제 트리플 B 플러스, A 플러스 등급을 유지하던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현재는 트리플 B 제로, A 제로 수준으로 한 노치씩 하향이 되면서 상위 등급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얇아진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이제 수익성은 일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외형 축소로 인해서 이익 규모나 현금 흐름의 절대적인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또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분양 적체나 초기 분양 성과 저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전자본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무 부담은 좀 과중한 수준을 여전히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업체마다 시점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하향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지난번 세미나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질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신종자본증권 발행이나 뭐 최근에 계열사 합병, 뭐 PRS 뭐 이런 건설사들 자체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분명 신용도 하방 압력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의 차입 부담을 감소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운전자본 부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건설업을 둘러싼 어떤 금융시장의 그런 뷰에 있어서도 일부 부정적 시선을 좀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유동성 대응 능력을 좀 마련해 놓고 어떤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 사이에 분양 경기가 조금 개선이 되어 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를 통해서 실적을 추가적으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이 가장 좀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 답변 감사합니다.